남처럼 지내자고 했으면서 첫날부터 제대로 무너지네요. 은호 씨, 누가 먼저 약속을 깼는데요?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전 재산을 동생 강호의 사채 빚 갚는데 털어버린 은호. 맘대로 집 코디 비용 2천만 원이 절시한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잡부 차림의 지역이었습니다. 애증으로 얽힌 두 사람의 첫 프로젝트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첫 프로젝트라고 대표님이 오신 겁니까? 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날카로운 비꼬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철거, 현장에 도착한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작업복 차림의 지역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잡으러 왔습니다. 잡부라고요? 철거 첫날에 잡부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잡부가 지역 씨라고요? 지역은 이미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SV팀의 유능한 대리였던 그가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강호의 2천만 원 사채 빚을 갚느라 통장이 텅 비어버린 그녀에게 이 2천만 원 코디 비용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지역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남처럼 지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남처럼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호 씨도 코디네이터로, 저는 잡부로. 각자 일하면 되는 거죠. 지역은 무표정하게 말하며 폐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능숙함과 달리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은 굉음과 매캐한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은호의 눈은 복잡한 현장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 지역에게 자꾸만 향했습니다. 은호는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경악하기보다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은 현실 속에서 또다시 그와 얽혀야 하는 애증 섞인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처럼 뜨거운 감성이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맘대로 집의 첫 코디네이터로서 2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대가를 받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그 맘대로 집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땀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으로 잡부들 사이에 섞여 폐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배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고 작업은 지연될 기미를 보였습니다. 철거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만 젓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메인 배관이 완전히 삭아서 압력을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대로 작업하면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안에 철거 끝내야 하는데. 은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내 2천만 원짜리 작업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서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묵묵히 폐자재를 나르던 지역이 그들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면을 훑어보더니 정확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저쪽 메인 배관이 오래돼서 압력을 못 견딜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질 수 있어요. 도면상에는 다른 우회 라인이 있는데 철거팀장님이 그건 확인 안 한 것 같네요. 시간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려면 그쪽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림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 SV팀 대리 시절 그의 건축 및 현장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죠. 은호는 그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이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마지못해 지역의 조언을 따랐고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우회 라인 작업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은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꼼꼼함이나 숙련된 기술을 보여주며 그가 단순한 잡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본 모습이 다시금 드러나자 은호의 복잡한 감정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은호는 김밥 한 줄로 때우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지역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철저히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은호는 불쾌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몇 발짝 뒤에서 지혁이 무심한 듯 서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세 가지 약속을 되새기며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척하려 애썼습니다. 같은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답답하리만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일부러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고 지혁은 손에 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이라도 된 양. 버스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역시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애써 균형을 잡으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낡은 버스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은호의 몸이 예상치 못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 강하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악! 반사적으로 그녀를 잡아준 지혁의 품에 은호는 그대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숨결마저도 가까웠습니다. 땀 냄새와는 다른 희미한 그의 체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던 지역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즉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차가운 머리와 흔들리는 심장이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늘 해로운 독과 같았습니다. 아, 이지혁. 괜찮아요. 손 떼주세요. 은호는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뜨거워진 뺨과 빠르게 뛰는 심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지혁 역시 무심한 척했지만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게요. 그러세요. 은호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편한 경계는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편 예술가적 감수성을 지녔지만 스토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란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고 표정 변화도 드물었습니다. 지화는 그런 영라의 임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점점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라의 작업실 앞에서 늘처럼 그녀를 기다리던 지환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도 놀란 듯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지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지환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생전 인사 한마디 없던 영라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라야? 내가 먼저 인사를 다 하고. 웬일이야? 혹시 또 AI한테 물어봤나 보네? 네. AI가 편하게 지내려면 먼저 인사하라고 알려줬어요. 엄마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더 많은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영라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화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었습니다. AI가 내 마음까지 다 안다더니. 그래, 오빠라고 부르니까 훨씬 듣기 좋다. 영라야. 앞으로도 그렇게 불러줘. 편하게. 라고 말하는 지화는 스스로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참으로 꼰대 같았다고 잠시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결 가까워진 듯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라에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화는 영라의 개인전 준비와 안전을 위해 집에서 먼 제뉴 호텔 피트니스로 왔습니다. 영라는 운동을 해야 했지만 낯선 시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지화는 평소처럼 피트니스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라를 올려보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지환의 휴대폰으로 영라에게서 불안한 문자가 왔습니다. 무척 다급해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지환 오빠, 저 여기 이상해요. 트레이너가. 영라야,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지환은 주저없이 차 문을 박차고 피트니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영라는 거울 앞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몇몇 남자 트레이너들이 그녀에게 바싹 붙어 몸을 불쾌하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분 나쁜 음흉함이 엿보였습니다. 아가씨, 이 자세가 말이죠. 이렇게 엉덩이를 더 내밀어야 합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이 근육을 만져야 정확하게 자세를 잡죠.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 영라가 다시금 패닉에 빠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지환이 망설임 없이 트레이너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영라 앞에 섰습니다. 마치 영라를 보호하는 맹수처럼 거대한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등은 지금 영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당장 손 안 떼. 누구세요? 회원님 티칭 중인데 끼어들지 마시죠. 외부인은 나가주시죠. 함부로 반말하지 마시고요. 티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는 내 동생이야. 그런데 니들. 그렇게 말하다가 지환은 트레이너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합니다. 근데 니들 나 못 알아보겠어? 나 이지환인데 한국체육대학교 07학번. 니들 내 후배 맞지? 연구학번. 이 새끼들. 어디 하늘 같은 선배의 동생을 그딴 식으로 가르쳐? 너희 같은 후배들 일을 이런 식으로 배웠냐? 지환의 말에 트레이너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세상은 좁았고 그들은 지환의 학교 후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체대 출신인 지환의 명성과 카리스마는 그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얼굴하고 이름 봐놨다. 당장 동생한테 사과해. 트레이너들은 찍소리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지환은 영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영라야. 내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한테 함부로 못해. 영라는 그의 품에 안겨 진정했고 지환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든든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토커로 인한 불안과 공황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낡은 상자 부업 공장 안에서는 옥례와 장수가 나란히 앉아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늙은 손은 비록 젊은이들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둘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얻는 편안함과 잔잔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꼬박 하루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노인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늘은 팔이 더 쑤시네. 젊을 적엔 밤샘 일도 거뜬했는데 말이에요.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돈 버니 우리 새끼들에게 짐 안 되고 얼마나 좋아요. 허리만 안 아프면 10시간도 하겠네. 나라고 별 수 있나요, 조 여사. 그래도 이렇게라도 몸 움직이니 속은 편하고 좋네요. 우리 다정이가 이 사실을 알면 속상해할까봐 이렇게 몰래 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게 바로 늙은이들의 투쟁 아니겠어요. 둘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며 유쾌한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박스를 접으며 자식들 이야기에 작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꺼내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부업하는 곳이 있었네요. 다정이었습니다. 옥례와 장수는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큰일 났다 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둘은 후다닥 박스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다정이가 여긴 웬일이래? 큰일 났네, 조 여사. 얼른 숨어. 들키면 안 돼. 우리 딸내미 걱정해서 병이라도 얻을까봐 무섭네. 쉿! 조용히 해요. 사돈 어른, 숨 넘어가겠네. 꼭꼭 숨어요. 다정이 눈에 띄면 안 돼. 다정은 공장 안을 한참 두리번거리다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옥례와 장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보며 푸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다정이가 알면 또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숨으니까 더 재미있네, 조 여사. 하, 꼭 도둑질하는 것 같지 않소?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며 느끼는 끈끈한 동료애가 이들의 고된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와 지혁은 다시 맘대로 집 첫 의뢰 고객의 아파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잡부로서, 은호는 코디네이터로서 마주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전날 버스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옆 동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대형 가전제품들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냉장고가 사다리차에 실려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 이쪽 배관 상태는 괜찮은데 저 옆동 사다리차 작업하는 곳이 너무 가깝네요. 안전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은호 씨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잠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재 확인 좀 해야겠어요. 도면과 일치하는지 봐야 해서요. 같이 내려가죠. 현장이 늘 위험하니까. 무심한 듯 던지는 그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은호와 함께 내려가다가 사다리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호는 아파트 1층 입구로 막 들어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쾅! 쇠 긁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옆동에서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의 안전고리가 풀린 냉장고가 그대로 허공을 가르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은호가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악! 은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몸이 굳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있었는지 모를 지혁이 눈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은 온 힘을 다해 은호를 몸으로 안고 함께 옆 하단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냉장고, 옆으로 은호의 머리를 두 손으로 보호하며 피했습니다. 쿵! 거대한 냉장고가 바닥에 처박혔고 지혁은 충격으로 인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몸은 은호를 보호하듯 그녀 위에 덮쳐져 있었습니다. 지혁 씨, 지혁 씨. 은호는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여 지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는 그의 몸에 은호는 크게 다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혁 씨, 정신 차려요. 제발. 흐르. 119, 119 불러야 돼.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조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혁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지혁 씨, 눈 좀 떠봐요.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제발. 제발 눈 떠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지혁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차가운 얼굴을 녹이려는 듯 간절했습니다. 은호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왜 날 구한 거예요? 우리 남처럼 지내기로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철거팀장과 다른 작업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혁 씨, 괜찮아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은호의 품에 안겨있던 지혁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호 씨, 나 괜찮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크게 안 다쳤어요. 은호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은호는 안도감과 동시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의도치 않은 접촉과 생명을 건 구원은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증에 가면 아래 숨겨진 진심이 비로소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혁과 은호의 불편한 동행은 생사를 함께한 순간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증의 감정이 조금씩 진심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과연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가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상철과 옥내,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영라와 지환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